안녕하세요. 전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웹크롤링에 대해서 배웠는데 웹크롤링 기능을 이용해서 한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알아보고자 했던 거는 이 내용입니다. 이디야 커피가 스타벅스 근처에 위치하는가? 아닌가?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했는데요. 먼저 그래서 스타벅스 매장의 위치 그리고 이디야 매장의 위치를 웹크롤링을 이용해서 정리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디야랑 스타벅스가 정말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지를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찾고 싶은 거는 서울시 안에서만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안에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역 검색을 눌러서 지역 검색에서 서울 눌러서 여기서 전체에 있는 이 보시면 566개의 결과가 있거든요. 이 566개의 결과를 모두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맨 처음에 이 상태에 있을 때요. 지역 검색 세월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시 눌러야 되고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셀레니움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지역 검색 탭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눌렀고요. 그 다음에 구를 전체를 눌렀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별로도 누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도 그거를 시도를 해봤고 실제로 되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포문을 이용해서 그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전체를 불러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풀 숲을 불러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장 이름 주소가 담긴 태그를 찾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 UL 부분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UL 부분에는 클래스밖에 없어서 클래스를 이제 UL 클래스를 복사해가지고 넣었고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는 한 문서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find all을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불러와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에서 여기서 이것 중에 필요한 게 사실은 저희가 갖고 싶었던 게 제일 첫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역사 아레나 빌딩 뭐 이런 내용이 이 리스트에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0번째로 해가지고 스타벅스 매장에 대한 이 안에 있는 태그만 모두 다 가져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UL 안에 있는 여기 LI는 UL은 이 전체를 의미하지만 LI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값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를 다 나눠서 담기 위해서는 한 개의 값을 이제 따로 분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로 분리해서 리스트로 다시 담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담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 중에 이 클래스 이 명을 이용해서 여기를 다시 하나하나씩 이렇게 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역사 아레나 빌딩 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 노년역 사거리에 대한 내용이 콤마가 들어가 있고 리스트 형태의 콤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잠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0번, 1번, 2번이라고 하죠. 그 2번 인덱스에 지금 신사역 성일빌딩
담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먼저 해봤습니다. 잘 불러와지는지. 그래서 이것 중에 이제 맨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인덱스 0번. 우리가 아까 봤던 역삼 아레나 빌딩에 대한 내용을 불러왔습니다. 하나의 변수에 담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장 이름을 추출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매장 이름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 여기 리스트 데이터 네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스트롱의 역삼 아레나 빌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있는 속성값을 불러오는 건 좀 이따가 할 거라서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는 매장 이름 불러올 때는 스트롱을 이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역삼 아레나 빌딩이 있고 옆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제거하는 것까지 같이 해줬습니다. 그 매장 이름 추출할 때 find strong을 이용했고, 여기 안에 지금 strong이 하나밖에 없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find를 써서 find strong을 썼고요. 그리고 getText에서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서 strip을 따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공백이 제거된 상태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장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p 태그로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요. p 태그 안에서 그래서 p 태그의 클래스 지금 보면은 이 클래스 명이 있는데 이 클래스 명도 이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find로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find해서 getText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것만 해서 이 부분까지만 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여기 이 전화번호까지, 지금 이게 P 전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전화번호 부분까지 같이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지우기 위해서 리플레이스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리스트에 있는 속성값을 불러오는 내용인데요. 속성값은 여기 안에서 얘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불러오니까 이렇게 불러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 정보를 이제 할 건데, 구 정보를 추출할 건데, 구 정보는 여기 보시면은 주소를 저희가 뽑았잖아요. 주소를 여기다 담았는데, 주소를 스플릿을 아리를 먼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스플릿을 사용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여기 숫자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두 번째 인덱스 1번에 있는 거기 때문에 1번 이렇게 했더니 강남구 9가 잘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싶었던 정보, 그러니까 9, 그리고 매장 이름, 그리고 매장 주소, 그리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도 경도값, 이렇게 제가 원하는 값을 다 추출했습니다. 추출할 값을 받을 리스트를 생성을 했고요. 이거 이름, 주소, 구, 위도, 경도죠. 그래서 테스트를 토대로 리스트를 채울 반복문을 작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 이 부분을 저는 맨 처음에 여기 테스트에서는
테스트에서는 0번만 잡아서 했는데 이제 이거 전체를 해서 그 중에서 이 리스트를 이제 포문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포문을 여기에 리스트 값이 하나씩 계속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포문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넣은 거고요. 그거를 이제 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이 위에 생성할 리스트에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값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서울 전체 검색 결과 566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주소, 구, 위도, 그리고 경도까지 다 566개 잘 들어간 거 확인됐고요. 이름 한번 확인해 보니까 5개, 역사 아레나, 노는 사거리, 신사역, 그리고 국기원, 사거리, 스탈린, 대치 이렇게 다 들어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판다스를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테일만 찍어보니까 565번까지, 그러니까 0번부터 시작하니까 총 566개겠죠? 잘 들어간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먼저 저장을 해줬고요. 이게 처음에 왜 위도 경도 값을 뺐냐면은,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데서 이 제시한 문제였는데, 이제 일단 크롤링한 내용 중에서 이제 저장을 했고, 그 다음 불러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566개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재기 위해서 위도 경도 값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 추가를 해줬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제 다시 불러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566개, 이제 5개 컬럼, 이름, 주소, 구, 위도, 경도가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트 타입인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플로트 타입으로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디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디아는 이디아는 스타벅스랑 좀 달랐는데요. 생긴 게 이디아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디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디아 홈페이지를 지금 불러왔습니다. 이디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셀럽nem을 이용해서 지금 불러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주소를 클릭하는 것까지는 비슷합니다. 다른 탭으로 넘어가는 거 클릭 있었죠? 스타벅스에도.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직접 검색어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서 한 방법은 주소를 이제 누르고, 그리고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을 하는데, 검색어를 제가 서울이라고만 입력해봤습니다. 서울이라고만 입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결과값이 너무 많아서 검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범위를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이트에서는 서울 그리고 어디 구까지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 값을 엑스패스로 받아서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색 버튼이 눌러졌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 여기 많은 그 리스트들을 이제 스토어의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뷰티풀 숲을 이제 실행을 해서
태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왔고 이제 매장 이름, 주소가 담긴 태그를 찾는데 이걸 이제 검색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클래스여서 그렇게 잡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에 위에 있는 UL을 보니까 UL이 id 값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id 값은 이 문서에 오직 하나밖에 쓰이지 않으니까 find 함수를 이용해서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find를 이용해서 ul id 이걸로 해서 list ed라는 변수명에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니까 여기 강남구에 대한 정보가 계속 다 나오겠죠. 그래서 ul 안에 담긴 리스트, 이제 이 안에 담긴 저희가 여기 이게 전부 다 li로 돼 있잖아요. li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태그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거 강남 YMCA점 거를 이제 예시로 먼저 하게 되면은 이게 맨 첫 번째 거니까 여기에서 0번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find all로 리스트를 찾고 그 다음 그 중에 0번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강남 YMCA점에 대한 정보가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매장 이름을 추출해야겠죠. 매장 이름은 DT라는 태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DT를 해서 getText를 이용해서 매장 이름을 받았고요. 매장 주소는 DD라는 태그 안에 담겨 있어서 DD로 find를 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안에서는 여기에서는 위도 경도 값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소로 위도 경도 값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구글 맵스를 이용했고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는 제가 구글 맵에 직접 검색을 해보니까 이디야에 이제 매장명으로도 검색이 되길래 이디야하고 매장명 해서 타겟 네임을 정했고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불러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매장 주소에서 구 정보를 추출을 했고요. 강남구. 이거는 이 강남구를 추출한 거는 맨 처음에 했던 그 스타벅스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플릿을 이용했고 여기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그래서 여기가 0번, 1번이니까 1번을 가져와서 강남구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반복문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서울시 구 리스트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중랑구까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출한 값을 받을 리스트를 생성했습니다. 이름, 주소, 구, 위도, 경도.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이중 포문을 사용한 것, 그리고 임포트 타임으로 해서 타임슬립을 사용했는데요. 이 타임슬립이 안 걸리면은 좀 이상하게 불러와지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로딩하는 속도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값이 딱 맞게 불러와지지 않아서 여기다가 넣어서 하니까 딱 맞게 불러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리스트에서 이제 구가 돌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9의 숫자만큼 돌게 되죠. 그러면 이제 먼저 서치 클리어를 이용해서 여기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서치 샌드 키 해가지고 서울 그리고 무슨 구 이름이 여기서 돌고 있는 구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버튼을 위에서 이제 테스트할 때 정의를 했으니까 버튼 클릭으로 바로 들어가졌고 타임슬립 아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게 구마다 이 태그가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구마다 이제 페이지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태그를 다시 계속 불러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러와서 여기서 위에서 얘기했듯이 UL로 찾고 그 다음에 LI로 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제 돌리는데요. 아이템으로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리스트를 돌리게 되고요. 똑같이. 그래서 리스트를 돌려서 찾게 되는데 아까는 제가 이름으로 돌렸는데 지금은 그냥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를 바로 찾는 걸로 여기서 이 주소를 바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걸 돌려보니까 이름으로 검색이 안 되는 게 있는지 중간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소로 바꿔줬습니다. 그다음에 값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보니까 다 722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장하고 다시 불러서 확인을 해봤고 이제 위도 경도값 추가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722개 그리고 5개의 칼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위도 경도 계산하기 위해서 플로트 타입인지 확인해봤더니 플로트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디야와 스타벅스 매장 간 거리를 이제 보는데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 값을 먼저 다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지도에 매장 위치를 표시해서 육안으로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폴리움을 이용했고 이제 지도에 스타벅스 매장과 이디야 매장 그 위도 경도값이 있기 때문에 그 위도 경도값을 이용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마커로 했더니 마커가 너무 커서 이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서 서클 마커로 크기를 이제 서클의 크기를 줄여서 점처럼 보이도록 이제 한 이 결과값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스타벅스 넣고 스타벅스는 이제 그린 상징색이 그린이니까 그린을 넣었고요. 이디야는 이제 상징색이 좀 파란 색깔이기 때문에 이제 파란 색깔로 해가지고 서울대의 매장 위치를 이제 표시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디야하고 스타벅스 매장 위치 분포가 좀 비슷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보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지역, 여기나 뭐 이런 데는 좀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런 약간 지하철역 부근, 이런 데 좀 겹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해당 지역들은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이디야 매장끼리도 가깝고 스타벅스 매장끼리도 가깝습니다. 오히려 뭐 스타벅스 이런 데 보면은 스타벅스가 이디야 매장 하나보다 스타벅스 이렇게가 더 가까운 경우도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디야는 이런 데는 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디야는 이런 뭐 좀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스타벅스를 따라서 가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디야는 스타벅스 매장이 위치하는 곳에 매장을 위치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장 간 거리를 계산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육안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서로 이제 그 매장 간에 이제 매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정 거리 안에는 매장을 두지 않는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이제 있는 같은 브랜드 매장까지의 거리는 이게 한 영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말하면 손님을 뺏어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디야 매장에서 가까운 다른 이디야 매장까지의 거리, 그리고 이디야 매장에서 가까운 스타벅스 매장까지의 거리, 이렇게를 한번 추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위도 경도값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주는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설치를 했고요. 이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를 설치를 했고요. 이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임포트 넘파이를 불러와줘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위도 경도값 스타벅스, 저희가 위에서 썼던 데이터 프레임 스타벅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위도 경도값, 그리고 이디아 거에서 위도 경도값 확인을 했고요. 이게 첫 번째 것만 0번 것만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두 개 사이의 거리를 한번 테스트 형식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 안에 담아서 이제 거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킬로미터로 나와서 거리를 1000을 곱해서 미터로 환산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1km가 넘는 거리가 되는 걸로 나오네요. 이건 바로 제일 가까운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디아 매장 간 거리를 이제 먼저 구해봤는데요. 이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곱하도록 했습니다. 두 개 이디아 매장 간의 거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서 좀 약간 짚고 넘어갈 점은 이 디스턴스가 만약 0이라는 거는 이게 이디아 매장끼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의 거리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0이면은 그건 자기 자신 간의 거리가 되고, 그 최소값이 우리가 알고 싶은 가장 가까운 매장까지의 거리인데 자기 자신이 들어가 버리면 다 0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0이 아니라 난 값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자기와 자기 자신 간의 거리는 다 난값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다른 거리들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이디아 매장까지의 거리는 이제 np민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민 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변수에 담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스타벅스 매장까지의 거리를 이제 구했습니다. 여기서 아까는 ED였는데 ED 스타벅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까는 이제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0을 고려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0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민 값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722개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여기 변수에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추출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합치기로 했는데요. 이 합치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까운 이디아, 가까운 스타벅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디아 매장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이디아 매장까지의 평균 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npsum 여기를 다 썸해서 만든 건데 만들어 보니까 424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npsum을 이용해서 여기 아까 0번 가까운 이디아, 그리고 여기는 1번 가까운 스타벅스를 이제 해본 건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 내 이디아 매장이 가장 가까운 이디아 매장과의 거리는 평균 거리는 이걸 집어넣어서 424.99m입니다. 그리고 서울 내 이렇게 스타벅스는 455.2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디아 매장은 오히려 다른 이디아 매장하고 더 가깝고 스타벅스 매장하고는 이디아 매장은 스타벅스 매장보다는 다른 이디아 매장하고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지도 이미지와 함께 살펴보면은 이디아 매장은 여기서 서울에서 골고루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골고루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 문제는 아까 이디야 매장은 스타벅스에 따라 매장 위치를 결정하는가 였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거리를 봤을 때도 그렇고 만약에 겹쳤더라도 고의가 아닌 수요가 있는 곳이라서 겹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곳에 위치했더라도 스타벅스를 따라서 매장을 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